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어려운 이 사회적 이슈에 저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이슈에 이렇게 먼저 참석해 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강연이 꼭 뭐 하나라도 최소한 하나라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슬라이드 혹시 지금 같이 보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세 가지 토픽으로 인터뷰 강연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 먼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참석자분들은 뭐 이름만 들어보셨을 뿐 디테일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회사는 세스나 그룹이고요. 1999년도 7월 9일에 이제 저희 한국 서울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군은 보통 이제 뭐 헤드헌팅, 리크루팅, 온라인 하이어링, 리크루먼트 에이전시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한국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여기 미국 뉴저지 그리고 중국 샹하이에 각각 해외 브랜치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브랜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뉴저지에 위치해 있지만은 저쪽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그리고 동부 지역까지 미국 전체 지역에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기준 지금 저희 고객사는 대략 540개 정도 저희 클라이언트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뉴저지에는 저희 오피스가 있지만은 저쪽 먼 거리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로컬 컨트랙터 분이라고 따로 또 저희가 컨트랙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컨트랙터 컨설턴트 분들이 각각 대표 도시에서 상주에 계시면서 담당 지역에 또 하이어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여기 아래와 같이 cessna.com으로 나와 있으니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릴게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표적인 토종 한국인이고요. 세종대학교에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첫 미국에 왔을 때는 제가 이제 MBA 조금 더 학문적인 뜻이 있어서 MBA를 수강하고자 저쪽 콜로라도 주립대로 와서 MBA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2018년도부터 지금 세스나 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저는 매니징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토픽으로 오늘 강연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미국에서 효율적으로 잡설칭을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 잡설칭이 끝나면 이제 인터뷰 단계가 가겠죠. 잡 인터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마 저희 유학생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토픽 같은데 비자 스폰서십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제가 간략하게 마지막 토픽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잡설칭에 관해서입니다. 미국 내에서 잡설칭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인스타, 페이스북 많이들 하시죠? 소셜 네트워크. 저는 적극적으로 첫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잡설치 엔진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 많이 사용하는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몬스터나 커리어 빌더 그리고 대학생들 위주로 잡설층을 제공하는 핸드쉐이크, 글래스도어, 인도어, 인디드나 글래스도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잡설치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셜 네트워크가 미국 내에서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웹사이트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부 지역은 라디오 코리아라든지 동부 지역은 워킹 US 그리고 또 미시 US 이런 웹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도 들어가 보시면은 구인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매주 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면은 각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쪽도 틈틈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헤드헌팅이나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기업 대부분 물론 포지션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모든 포지션을
웹페이지나 그런 데 공고에 놓지는 않아요. 뭐 바쁘셔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컨피덴셜 이유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은 대부분 저희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픈을 하거든요. 뭐 이런 포지션이 있으니까 지금 좀 뭐 후보자분을 찾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를 통해서 지원하시게 되면은 이런 좀 유학생분들이 모르는 후보자분들이 모르는 좀 정보의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바로 또 레주메를 같이 리뷰해보면서 저희가 직접 인사 담당자분들께 보내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좀 서류 전형이라든지 인터뷰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워낙 다양한 에이전시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서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세 번째는 교내 커리어 센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마 각 대학교마다 커리어 센터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재학 시절에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커리어 센터를 활용해가지고 포지션 이번 주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또 우리 회사랑 또 연계되어 있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뭐 회사 웹페이지 가시면은 커리어 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나 가고 싶은 인더스트리 분을 정해가지고 뭐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은 각 회사 채용 공고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 패션하고 또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여전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역 구인 공고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좀 지역 로컬 관련된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기업이 어떤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는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서칭을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회사, 원하는 포지션을 찾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지원을 하려면 레주메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레주메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강연에서 오늘 5가지만 딱 하이라이트를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간결성입니다. concise.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레주메를 하루에는 보통은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도 레주메를 봐요. 그래서 레주메가 가독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두 장, 세 장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좀 읽기 힘든 레주메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주메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레주메는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한 장 정도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백, 가로, 세로 이렇게 늘리시면은 한 장으로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장으로 작성해 주시되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2장까지, 다만 출력을 할 때는 앞뒤 페이지 양면 인쇄로 한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입니다. 레주메의 목적. 제가 종종 프리스크리닝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런 후보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졸업을 해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뭐든 어떤 엔트리 잡이든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좋아요. 되게 오픈 마인드고 뭐든 열심히 하겠다. 되게 자세는 되게 훌륭하신데 레주메상에 좋은 스트롱한 그런 레주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주메 하나로 뭐 세일즈 잡도 지원을 하고 물류 쪽도 지원을 하고 마케팅 쪽도 지원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레주메 하나를 갖고 각 포지션마다 원하는 방향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쪽 지원하실 때에는 세일즈 키워드에 맞는 또 세일즈에 맞는 경험, 또 물류 쪽 지원하실 때에는 물류 쪽에 맞는 경험이라든지 뭐 키워드라든지 이렇게 맞춤형 레주메를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또 하기 힘든 부분이죠. 본인의 강점을 하이라이트하는 거. 이 말은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단점은 최대한 하이드까지는 아닌데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GPA 같은 경우 GPA가 뭐 2점대예요. 그러면 굳이 레주메에는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런 거 말고 본인의 강점들이 있잖아요. 뭐 랭귀지라든지 나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런 랭귀지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인턴십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은 로컬 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이 있다. 이런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셔가지고 레주메에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제가 이따가도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에서의 잡설층은 커넥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뭐 인터뷰 때나 아니면 인터뷰 후에 보통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은 백그라운드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레퍼런스 체크를.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게끔 레주메 상에 최소한 2분 정도는 레퍼런스 좋은 말씀해 주실 분들을 기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커리어 센터 잡설층 하실 때 커리어 센터가 잡설층 잡 포지션뿐만 아니라 레주메, 목 인터뷰라고 해서 인터뷰 뭐 리허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센터 가면은 왜 이름이 커리어 센터겠습니까? 커리어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레주메 관련해서도 커리어 센터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리뷰해 보시고 그러시면 분명히 스트롱 레주메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좋은 레주메와 안 좋은 레주메 샘플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좋은 레주메인데 보세요. 되게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죠. 첫 번째, 존,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 그리고 밑에 토픽 해가지고 뭐 summary, education, work experience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고 밑에는 읽기 쉽게 블랙 포인트로 간결하게 또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특히 이런 레주메를 봤을 때 상당히 가독성이 좋고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레주메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정말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갖고 있어도 레주메가 가독성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레주메의 그런 간결성, 이 샘플 보시고 참고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뭐 스크린 캡처라든지 카메라로 촬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반대로 이제 안 좋은 레주메예요. 자, 첫 번째 좋은 레주메랑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일단은 컬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이름은 보라색, 에듀케이션은 빨간색,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노란색. 이런 오버 디자인된 레주메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눈 아파요, 실제로.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오버 디자인은 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GPA 관련 뭐 GPA 2.5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막 자랑할 수 있는 만한 GPA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레주메에 뭐 타이포라든지 뭐 그래머가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에 레주메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이해하더라도 일단은 배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가운데 있었다가 왼쪽에 있었다가 뭐 보기 되게 정신사납잖아요. 그래서 항상 왼쪽이든 가운데든 배열은 통일해 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레주메에 저희 사진 들어가는 게 필수였는데 미국에서는 필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넣으면 안 됩니다. 사진 넣으라고 강요하는 곳이 없거든요. 요구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니까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제가 좋은 레주메와 나쁜 레주메를 일단은 뭐 비교를 좀 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5가지 실수입니다. 저희가 잡설칭을 할 때 흔히들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경우. 아까 제가 간략히 예시를 들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모든 비즈니스 관련된 포지션이면 좋습니다. 대부분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들어요. 왜냐면 인사 담당자분들이 스페시픽한 포지션으로 채용을 하지 열린 포지션으로 채용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본인이 이제 마케팅 포지션으로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마케팅 포지션으로 전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 잡서칭을 하다 보니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나는 마케팅 쪽으로 하고 싶은데 잘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런 물론 현실적인 벽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2순위, 3순위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 말은 즉슨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했지만은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 플랜 B로서 나는 마케팅이 안 돼도 그래도 나는 플랜 B로 뭐 세일즈 쪽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물류 쪽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2순위, 3순위를 정해주시고 잡설층을 하시면은 나중에 설령 잘 안 되더라도 백업 플랜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든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잡설층을 하실 때 본인의 명확성을 충분히 강조하시되 안 됐을 경우가 어떻게 내가 백업 플랜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저도 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좀 살짝 웃었었는데 저 역시 그랬거든요. 미국 내에서 정보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막 잡설층을 하다 보니 어디든 인터뷰 요청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막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뭐 지원해줘서 고맙다. 요즘에 뭐 되게 인상 깊었고 인터뷰를 보고 싶은데 언제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Sorry? You what? 제가 막 Which company?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되물었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건 좋아요.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저 같은 이런 불상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실 때는 개인 노트든 뭐 컴퓨터에든 어디든지 좋으니까 요일, 시간, 그리고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번호는 어떤 번호로 뭐 연락이 올 건지 컨택 넘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정리해 두셔가지고 잘 보이시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래야지 전화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리서치 더 컴퍼니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간단하게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회사 비전 보고 인더스트리 보고 제품 보고 오케이 난 충분해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리서칭 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딥하고 디테일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제품으로 어떻게 이윤을 내는지 어떻게 프로핏을 내는지 이 정도까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또 최근에 링크드인이나 뭐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또 회사에 관련된 최신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잡설칭은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몇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미드텀 이그잼, 파이널 이그잼, 대학교 때 공부하셨던 것처럼 리서치 그리고 잡설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토픽 추후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뷰 후에 이제 팔로우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겠죠. 인터뷰 끝나고 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넥스트 스텝에 루킹 포워드 하겠다 정도로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인터뷰 후에 팔로우업 같은 거 생각해 두셨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잡설칭을 할 때 이제 unemployed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만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내에서의 잡설칭은 커넥션,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공채라고 해서 공개 채용, 이제 상반기, 하반기 공채 시스템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공채라는 개념이 한국처럼 없고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이제 포지션이 오픈될 경우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막 1년 뒤에, 2년 뒤에 나는 이직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그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링크드인 들어가셔가지고 가고 싶은 회사 또 뭐 거기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커넥션 뭐 친구 추천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커넥션을 좀 만들어 놓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5가지 저희가 꼭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효율적으로 잡술층도 끝냈고 레주메도 준비가 됐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이제 인터뷰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아마 인터뷰가 온사이트보다는 대면 인터뷰가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종류도 많죠. 온사이트, 영상 인터뷰, 비디오 인터뷰. 그래서 각각 인터뷰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준비를 잘 하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인터뷰 때 받을 수 있는 질문들, 또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온사이트 가시는 분들, 또 영상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인터뷰 복장이나 이런 자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또 짚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첫 번째 토픽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뷰 팔로우업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터뷰 준비입니다. 뭐 온사이트 기준으로 작성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이제 온사이트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긴 하지만은 대부분 뭐 파이널 인터뷰는 온사이트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온사이트 가실 때 뭐를 챙겨가야 되냐? 간단한 백팩이라든지 뭐 서류 가방이라든지 해서 레주메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는 출력을 하셔가지고 몇 분이 나오실지 몰라요. 뭐 5분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2분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회사 측에서 레주메를 미리 준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레주메 사본을 인터뷰 담당자분들에게 미리미리 이렇게 책상에 놔둬주시면은 그것도 또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뭐 명함이 있다. 당연히 좋고요.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일반 비즈니스 포지션이 아닌 그래픽 쪽이나 디자이너 쪽이나 IT 쪽은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나 워크 샘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하나는 USB에 저장하시고 하나는 프린터 출력해 가셔가지고 같이 가져가시면 좋고요. 아까 제가 레퍼런스 많이 강조해드렸죠. 그 인터뷰 전에 레퍼런스 레터를 받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꼭 챙겨가세요. 레퍼런스 레터는 아마 미국 내에서 잡설청을 하실 때 강조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구나 분명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죠. 뭐 개인적인 필기구, 그리고 인터뷰 하실 때 중요한 것들은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인터뷰 하셔도 돼요. 그래서 노트나 펜 같은 거 준비해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적당한 긴장은 인터뷰 때 도움이 되지만은 과한 긴장은 후보자분뿐만 아니라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막 불안해요. 그래서 긴장은 뭐 적당히 하시되 이렇게 항상 스마일, 적당한 미소를 유지하시면서 인터뷰 보시면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인터뷰 때 어떤 거를 가져가면 안 되냐인데, 내용 지금 보시면은 뭐 굳이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분명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인터뷰 후보자분들을 보내보면서 인터뷰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뷰 때 뭐 껌을 씹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 때 뭐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음료수를 들고 간다거나, 또 뭐 남자 여자분들 되게 막 과도한 패션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고 레주메랑 똑같습니다. 간결성, 간결한 모습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5번째, 부모님. 이게 좀
뭐지? 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제 인터뷰 때 부모님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긴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애지중지 키우셔가지고 다 이제 좀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저희 성인이잖아요.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이제 뭐 인터뷰도 본인이 보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봐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그냥 잘 다녀오겠다 인사만 드리고 자신감 있게 본인이 직접 가셔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뷰에 들어왔어요. 저희 영상이든 온사이트든 지금 인터뷰 장입니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해야겠죠. 여기 내용 보시면은 내용이 좀 많아요. 제가 간략히 좀 추려서 서머라이즈 해드리면은 인사 담당자분들은 대부분 프로액티브하고 컨피던트하고 이런 좀 적극적인 후보자분들을 선호해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다고 쳐요. 혹시 미국에는 언제 처음 오셨어요? 이제 A라는 후보자분은 저 2016년에 왔습니다. 끝. 반대로 B 후보자분은 저는 2016년도에 콜로라도 주립대로 와서 MBA를 전공을 했고 성공적으로 졸업을 한 후에 이쪽에서 인턴십을 하다가 저는 이쪽으로 포지션을 찾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게 더 듣기 좋아요? 본인이 인사 담당자라면 아무래도 B 후보자에게 좀 더 눈길이 가겠죠. 답변을 하시더라도 설령 단답형을 요구하는 질문이더라도 인사 담당자분들이 기대하는 답변은 내가 단답형으로 질문하더라도 본인은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냐예요. 그래서 그냥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예시 들었던 것처럼 풀어가지고 인터뷰 시간 얼마 안 돼요. 길어봤자 30분, 1시간. 본인의 20년, 30년을 살아온 그 스토리를 3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살리셔야죠.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최대한 길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전에 뭐 공부는 하고 가셨겠지만은 각 포지션마다 잡 디스크립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 키워드를 보고 본인이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예를 들어 뭐 A 회사의 어카운팅 업무랑 뭐 H 회사의 어카운팅 업무의 직무 본인이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기대가 다를 거예요. 잡 디스크립션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각 회사 인터뷰 보실 때 잡 디스크립션 내용이랑 매칭이 되게끔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또 인터뷰 때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에요.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냐? 그겁니다. 인터뷰와 관련 없는 질문들. 뭐 입사하고 저 언제 승진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혹시 백그라운드 체크 필요하나요? 뭐 혹시 집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인터뷰랑은 전혀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1차, 2차, 3차 뭐 인터뷰는 대부분 뭐 HR 관련 인터뷰, 뭐 테크니컬한 인터뷰 이런 쪽이지 전혀 연관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혹시라도 나는 이게 없으면은 나는 입사를 안 하겠다.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은 인터뷰 잘 보시고 입사 단계 때 하세요. 구도 오퍼를 받는다든지 HR팀이랑 오퍼 조율을 한다든지 이때 말씀 HR 담당자분들이랑 뭐 디스커션 하셔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관련 없는 질문들은 삼가해 주시고 중간에 세 번째 란에 보면은 Who is your target customer 있죠. 좋은 질문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질문이죠. 다만 본인이 아셔야 될 질문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의 타겟 커스터머는 어떨지, 뭐 갤럭시 S5, 뭐 갤럭시 S20의 타겟 커스터머는 누가 될지 본인이 마켓 리서치를 해서 가셔야 될 질문입니다. 네, 일단 뭐 이 정도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인터뷰 때 이 5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인터뷰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하셨더라도 인터뷰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듣는 정보나 포지션, 회사 정보나 포지션 정보에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은 어떨지, 회사의 뭐 파이낸셜 플랜, 회사의 뭐 next 5 years 플랜은 어떤지, 또 이 포지션의 뭐 데이 투 데이 액티비티스는 어떤지
이런 좀 크리티컬한 퀘스처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2번, 3번 뭐 같은 내용이죠. 내가 이 포지션에 정말 나는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이 포지션에 내가 왜 가장 적합한지 한 번 더 서머라이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접설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1차 인터뷰 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회사는 뭐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될지 최대한 폴라이트하게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다음 일정에 타임 컨플릭 없이 효율적으로 어레인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땡큐 노트, 땡큐 이메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 인터뷰 팔로우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터뷰 보고 나시고 땡큐 노트라든지 땡큐 이메일이라든지 간략하게 작성해 주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다, 다음 스텝에 대해서 루킹 포워드 하겠다 정도로 말씀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인터뷰를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딱 강연의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좀 귀에 안 들어오시고 좀 지치실 거예요. 물도 마시고 싶고. 그래서 저도 일단 물 한 잔만 하고 30초 정도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리프레시 하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 물 좀 마실게요. 제가 뭐 학교 때도 그러고 뭐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도 이런 좀 앞에 나와서 퍼블릭 스피킹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대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청취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고받는 피드백 없이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좀 궁금하네요. 잘 듣고 계신 건지 테크니컬 이슈는 없는 건지. 일단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요.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코트라 담당자분들이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셨죠? 이제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반 이렇게 시작하고 다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볼 때 어떻게 복장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좀 가야 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멋있죠, 이 두 분.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이 오른쪽 사진 두 개, 저희가 뭐 좀 웃으시라고 첨부해 놓은 거긴 한데 이렇게 가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저를 채용하지 마세요 라는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하거나 반대로 너무 튄다거나, 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레주메부터 말씀드리죠. 간결성,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글이라든지 이런 좀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테크 펌들은 요즘에 추세가 타이랑 좀 포멀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복장도 그러고. 그러니까 컴퍼니 컬처에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좀 캐주얼한 컴퍼니 컬처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막 좀 되게 술이랑 막 조끼까지 막 입고 가셔가 너무 좀 프로페셔널하게 가시면은 살짝 컴퍼니 컬처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각 회사의 컬처에 맞게끔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땡큐노트. 한국에서는 땡큐노트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죠. 저도 몇 번 접속층을 해봤는데 땡큐노트라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미국은 반대로 땡큐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제가 간략히 좀 봐드릴게요. 뭐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땡큐노트죠. 당연히 컨텐츠에는 땡큐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땡큐라든지
appreciate 이라든지 gratitude 이런 식으로 감사에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땡큐노트의 포맷은 샘플링 해보시면은 아마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인터뷰 때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배웠고 나는 이 포지션에 정말 열정과 패션이 있으며 내가 이러이러한 강점으로 이 포지션에 핏 된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프로액티브 적극적인 모습 배웠다 과거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새롭게 배웠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땡큐노트는 이메일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스펠링 같은 거 틀린 거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또 본인의 어떻게 보면 라이팅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또 방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어는 문제 없는지, 표현은 매끄러운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땡큐노트 하시는데 땡큐노트를 왜 작성해야 돼요? 왜 보내야 돼요? 분명히 궁금증 생기실 겁니다. 그쵸? 땡큐노트는 저희가 왜 보내냐면은 일단은 미국, 한국도 그러지만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보시고 HR 담당하시는 분들은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이 보세요. 근데 인터뷰어 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참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펙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땡큐노트를 몰라서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기회를 잡는 거죠. 땡큐노트를 보냄으로써 안 보내셨던 분들에 비해 한 번 더 본인의 이름을 어필할 수 있고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한 번 더 좀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인터뷰 끝나고 가끔씩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한 번 더 이름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레주메를 제가 따로 이제 챙겨드리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땡큐노트를 통해서 본인의 강점은 한 번 더 하이라이트 할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일지라도 다르고 다르다시피 인터뷰 때 했던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강점이 있어서 나는 자신이 있다. 반대로 혹시라도 인터뷰 도중에 질문을 좀 못했다거나 아니면 좀 부족했다거나 뭔가 살짝 아쉬워요. 이런 것들은 인터뷰 통해서 죄송합니다. 땡큐노트를 통해서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질문에 내가 답변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인터뷰 후에 내가 좀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보충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본인의 이제 장문 스킬이라든지 이메일 스킬이라든지 본인의 영어 실력을 좀 이렇게 indirect way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베네핏이 될 겁니다. 네, 제가 땡큐노트의 중요성은 워낙 미국 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진 캡처 하실 분 하셔도 되고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를 잘 보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던 것만큼 좋은 결과 꼭 있으셔야겠지만은 잡 인터뷰 보고 나시고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 인터뷰 후에 정말 본인이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감사의 그런 표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환을 보낸다든지 꽃을 보낸다든지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불법이죠 완전. 미국 내에서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게 좋아하실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정도면 되니까 이런 좀 선물 공세는 피해 주시고요.
그 인터뷰 끝나자마자 막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가셔가지고 인터뷰 담당자 검색해가지고 막 그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사하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커넥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쇄 담당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어요. 뭐 결과 혹시 나왔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시간을 좀 주세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드백이. 그래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쯤에 땡큐 노트를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팔로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리크루터 분들,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터뷰 보시고 리크루터 분들, 각 담당하고 계시는 컨설턴트 분들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꼭. 그래서 인터뷰는 어떠셨는지, 인터뷰는 어땠는지, 질문은 이러이러한 질문을 받았고, 또 어떠한 인터뷰는 또 어떻게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정보를 주세요. 리크루터 분들도 최대한 후보자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지 추후 회사에 피드백을 주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리크루터 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반대로 후보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인터뷰 끝나고 2차, 3차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크루터 분들에게 맡겨주세요. 본인이 급해가지고 회사 측이랑 다이렉트 연락해서 셋업하고 이러지 마시고 리크루터 분들이 다들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으셨고 테이크케어 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추후 프로세스는 리크루터 분들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대망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비자 스폰서십이죠.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학생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미국 내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죠. 비자 스폰서십은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그거예요. 미국 내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 비자는 종류도 많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회사 측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제 스폰서십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이 후보자분을, 이 직원을 스폰서십을 해주면서까지도 필요하다. 우리가 꼭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 직원이 없으면은 우리 회사에 정말 메이저한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회사에게 크루셜한 어셋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지 회사 측에서도 스폰서십을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굳이 아무 직원이나 써도 되는데 굳이 스폰서십을 해주면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나? 그냥 다른 비자 스폰 필요 없는 직원 쓰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비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F1 유학생분들도 많이 좀 계실 텐데 OPT라고 아시죠? 이제 OPT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졸업했으니까 미국에서 취업 합법적으로 한번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조그마한 선물이에요. 튜이션도 많이 냈고 텍스도 많이 냈고 그래서 한번 근무 경험 한번 쌓아봐. OPT는 이제 1년 OPT가 있고 또 스템이라고 해서 전공에 따라 IT 쪽이나 통계 쪽이나 이런 쪽은 또 3년까지 되죠. 1년 받고 2년 연장할 수 있는 OPT, 스템 OPT로 나누는데 일단 OPT는 졸업하기 90일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 추세는 신청을 하시고 보통 3, 4개월, 길게는 5개월 후에 그 OPT 카드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캘린더에 두었다가 졸업 후 90일 전에 최대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지 졸업하시고 본인이 구직활동 할 때쯤 카드를 받으실 겁니다.
간단하죠. 이 카드가 없으면은 일을 못해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계산 잘 하셔가지고 90일 전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OPT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H1B나 다른 비자에 이제 연결 매개체예요. 그러면 이제 H1B는 뭐냐? H1B는 여기 뭐 나와 있지만은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라고 취업 비자예요. 그러니까 H1B 같은 경우는 총 3년씩 한 번 더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의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총 6년의 그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H1B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좀 시간 제약상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H1B는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원자 수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쿼터가 85,000개거든요. 근데 지원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28만 명이에요. 그 말은 즉 지원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쿼터의 제약, 또 노터리에서 떨어질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경우 본인의 플랜 B, 플랜 C는 무엇인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H1B 같은 경우는 매년 4월에 작년 기준으로 좀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프리-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매년 4월에 이제 고용주가 미리 등록을 해서 로터리를 돌려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매년 4월에 하다 보니 아무래도 겨울 졸업생들에게는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12월에 졸업을 해서 OPT 카드를 받고 부랴부랴 2월, 3월에 취직 활동을 막 하실 텐데 H1B는 4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한 달만 같이 근무해보고 비자 스폰을 해주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 졸업의 단점을 인지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여름 졸업을 하시라고 저는 권유해 드리고 있어요. 네. H1B 같은 경우는 저희 이따가 Q&A 시간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른 담당자분들 계시는데 답변해 주실 거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혹시 야구를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국의 그 프로야구 김광현 선수 혹시 아시나요? 이제 한국에서 10년 넘게 이제 투수로서 이제 선수 생활했던 선수인데 MVP도 받았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나갔었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작년 시즌 마치고 꿈을 더 큰 무대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여기 미국 그 메이저리그가 미국 야구 경기가 무제한 연기되었었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은 방역을 잘해가지고 한국 야구는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큰 무대를 쫓아서 미국으로 왔는데 아이러니하게 본인은 야구를 못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만 보내고 있고 한국은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때 리액션이 그랬습니다. 불쌍하다. 너무 안쓰럽다. 대부분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서의 김광현 선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주변의 안쓰러움에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했어요. 정말 묵묵히 꾸준히 훈련하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준비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하고 지금은 신인왕 후보에 오를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잘 던져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필 내가 졸업할 때 왜 코로나가 터졌을까? 왜 하필 나일까? 그 되게 억울하고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상황에 불평, 불만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거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김광현 선수가 정말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꾸준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레주메 작성하시고 잡설칭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은 분명히 김광현 선수처럼 볕든 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은 꼭 저희 한국 학생들 또 적설층 하시는 분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연은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